전 세계의 금융을 조용히 장악한 기업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의 자산은 9조 달러, 한화로 1경에 이릅니다. 9조 달러는 연간 글로벌 경제활동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 GDP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죠. 이는 곧 블랙록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 주요 기업의 5%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1년 10월 기준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웰스파고, JP모건 체이스에 각각 5% 내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KB금융과 같은 한국 대표 기업의 5%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을 바짝 뒤쫓는 두 번째 큰손이 블랙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있었던 NC소프트의 급락 뒤에도 블랙록이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1일 기준 블랙록은 NC소프트의 주식을 8%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악재가 겹치자 블랙록은 8월 말에 1,700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도했고 NC소프트의 주가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블랙록은 전 세계 증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바이든 미 대통령보다 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란도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1988년) 레리 핑크는 7명의 공동 설립자와 함께 블랙록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위험관리 및 자산관리 운용사로 시작했는데요. 이후 주택저당 증권 시장에 진출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1999년 IPO 이후에 2020년 12월까지 블랙록의 주가는 7,539% 상승했습니다. 블랙록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ETF와 알라딘이라는 위험관리 투자 솔루션입니다. 블랙록은 알라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알라딘은 몬테카를로 스타일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투자자가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발견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감지해냈고 덕분에 블랙록은 관련 자산을 모두 청산하고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알라딘은 연기금이나 은행, 증권사 같은 대형 투자기관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블랙록을 업계 1위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면서 블랙록은 경쟁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9년에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즈를 인수했는데요. 당시 바클레이즈는 아이쉐어스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쉐어스란 바클레이즈가 2000년에 출시한 ETF 상품 브랜드인데요. 현재 아이쉐어스란 브랜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이름 중 하나로 S&P 500을 추적하는 펀드 중 약 300만 주가 매일 교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ETF도 운용 중인데요. 아이쉐어스 MSCI 사우스코리아 ETF로 이 펀드는 한국 금융당국에서도 주목하는 펀드입니다. 순자산이 6조 원에 이르는 규모로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ETF가 바로 블랙록 제국의 핵심입니다. 현재 ETF 시장은 단 3개의 기업이 거의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블랙록이 미국 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뱅가드와 스테이트 스트릿이 각각 15에서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ETF는 단기간에 금융시장을 재편성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투자된 모든 자산의 80% 이상이 이 빅3 중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블랙록 수익의 78%는 ETF 같은 상품에서 징수한 투자 자문 수수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블랙록은 국부펀드를 관리하고 급성장하는 사모펀드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대출기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유엔 산하 단체에서 기후변화, 환경,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이익의 접점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2020년 초에 블랙록은 ESG를 자금운용 방식에 적용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이 내용을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ESG 문제가 장기적으로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책임 투자 체계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블랙록은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의 이사 선임에 관여하면서 ESG에 적합한 후보를 새로운 이사로 등재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블랙록이 ESG 기준을 적용한 펀드를 발행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거대한 펀드 자금이 친환경 업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S&P 500의 구성 종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You're building more and more, though, investment products, ETFs, indexes that are based on the idea of sustainability, effectively indexes that exclude certain companies. Call them potentially the new S&P 500s. Over time, are you of the view that indexes like the S&P 500 will have less significance? Great question. And the answer is yes, I do. 이러한 블랙록의 행보는 환경 문제를 자본시장에 결합시키면서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진짜 사회 공익에 기여할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ESGU는 미국 내 1위 ESG 관련 ETF인데요. 실제 이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과 쉐브론,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 등이어서 이 펀드가 실제로는 ESG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배후에는 골드만삭스가 있었습니다. 재무부 등의 정부 요직에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포진해 있었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기류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블랙록 출신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랙록 CEO 레리 핑크의 비서실장이었던 월리 아데야모를 재무부 부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블랙록의 브라이언 디즈를 발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블랙록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바이든 행정부에 다시 합류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랙록은 연준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은 블랙록에 자금관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08년 뉴욕 연준 이사회 의장인 티모시 가이트너는 블랙록을 통해서 베어 스턴스와 AIG의 부실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의장 가이트너와 블랙록 CEO 핑크는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발하자 연준은 블랙록을 다시 불렀습니다.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연준은 수조 달러의 다양한 자산과 부채를 매입했는데요. 이러한 매입의 관리를 블랙록에 맡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는 석유, 석탄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ESG 선언은 이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블랙록 스스로도 녹색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와 정치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의 ESG 선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유럽의 환경 문제에 부합되면서 더욱 그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권력과 연준까지 결탁한 블랙록은 이제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Federal Reserve has gone to BlackRock for particular services that BlackRock is good at. Now, those programs were unprecedented and unusual, but it's not abnormal for the Fed to be buying services from companies. What's unusual here is that the topmost people at the Federal Reserve are talking with the leader of the biggest asset management firm
BlackRock's relationship with the Fed is a really useful thing for the public to know about. The central bank can do things to make our lives better, and it can do stuff to make some people really rich.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